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희망으로 저희들이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빠른 착공을 위한 모임을 모두 통합해서 명칭을 빠른 착공을 위한 모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조합장의 대안은 지금 뭡니까? 집회뿐입니다. 12월에 주택조합 변경인가 사업 승인 접수, 주택법 입법 발의 바로바로 될 것 같다, 될 거다 확신했고, 총회 끝나고 3일이면 경쟁 입찰을 붙여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사업 승인 접수는 원래부터 불가능해 보였죠. 주택법 입법 발의는 국민청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숫자가 모였나요? 5만 되려면 아마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될는지 모르겠어요. 시공사는 지금 제안서를 지난번에 받는 걸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보대출 이자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미 연체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용대출 이자는 통장 잔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승인 접수는 실제로 우리가 가능한 것은 서희건설과 도급계약 체결하고 서희건설로부터 자금 지원을 100억 정도 받고 무이자로 토지를 100% 확보할 때만이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 사업을. 그것이 정답입니다. 조합원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서희건설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서희건설과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한번 들어볼 동 말동하는 파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조합장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제명 처리하겠다, 뭐 불이익을 주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못 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모쪼록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녹취해서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말씀드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 조합장의 사업 추진 일정을 낱낱이 분석해보고, 두 번째로 빠른 착공을 위한 저희들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사업 승인 접수 시까지 과연 얼마나 사업비가 필요한지, 네 번째 새 집행부의 빠른 착공을 위한, 먼저 박선준 조합장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 그러니까 우리 공동사업자죠. 그 선정에 대해서 박 조합장이 한 얘기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참여를 할 것이냐, 그러려면 시공사가 현장도 보고 입찰 유의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설계와 관련돼서 시공사가 원가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보통 아무리 빨라도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이제 조건들을 살펴보고,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들어올 시공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올 수 있는 시공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건부 참여 형식이 되겠죠. 그 조건은 대개가 보면 지주택의 핵심인 토지 확보율 95%입니다. 95%가 됐느냐 안 됐느냐, 사업계획 승인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 등재라든지 조합원들의 조합 사업비 납부 형태, 납부한 그 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의향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유효 기간은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대여해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서희건설이 대여한 것이 있고 그것이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 상태에 있고 그래서 시공사가 상당히 거부 반응이 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는 그렇고 금융기관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가? 신용대출은 근근히 막아가고 있습니다. 이자를 근근히 막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올 것인가? 개개인별로 신용대출을 조합은 개개인별로 신용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용에 당장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카드가 정지가 된다든지 먼저 촉장부터 받게 되고 문자를 받게 되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 말고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지를 담보를 해주고 돈을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이 되므로 속도가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절차 들어가기까지 보통 2, 3개월 정도의 그 말미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연체는 시작됐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해산, 파산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써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대출 행태가 우리가 바워내지 못한다면 이 해산과 파산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를 95%로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리파이낸싱이라고 해서 300억 대출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금융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살아난 판을 걷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박조합장이 얘기했던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된다라고 한번 일단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입법 발의에 최소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승인이 이 접수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자, 법이 이제 개정된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95%에서 90%로 완화됐다.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프로젝트는 과연 접수가 가능하냐. 실제 토지를 서희건설이 보유한 게 6.6%. 그 다음에 이번에 가압류돼서 토지를 우리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가 4.1% 해서 이미 그게 10%가 넘습니다. 자, 그 두 토지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90%로 완화가 돼도 우리 프로젝트는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부분을 보면 사업 승인 후에 보통 통상적으로 걸리는 게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본다면 박조합장이 얘기한 대로 간다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냐? 28년도 하반기는 돼야 착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빠른 착공을 위한 저희들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단계로 저희들은 지금 무조건 이런 그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박조합장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발의하지 않고는 조합장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발의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몇 장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조합원 수가 2,860여 명 되니까 그 중에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한 570, 80명을 받아야 비로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 소집을 요구를 하게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총회를 열겠다 하고 발의서 이제 수량을 채우게 됐을 때 조합장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회를 열겠다 하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조합장은 7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장이 답변을 거부한다 또는 답변을 안 해준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총회를 열게 됐다 그러면 진행된 절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보통 5일 걸리고요. 입후보 등록 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10일간. 임시총회도 2주 14일간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한다면 임시총회에서는 가장 큰 안건이 뭐냐? 빠른 착공을 위해서 서희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100억이라고 하는 현금도 저희들이 대여를 받아서 토지도 사고 이자도 계속해서 그 돈 가지고 구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택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완료한 후에 사업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6년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갈 텐데 그럼 과연 3년 동안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이자가 월 10억 8천만 원이니까 3년이면 약 한 390억 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랑코 신탁 계좌에 현재 25억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압류가 65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억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채권자들이 25억을 가져간다고 이제 했을 때 아직도 40억 원이 가압류가 채무가 남게 되죠. 그것이 이제 신탁 계좌인 코람코의 40억 원이 이제 저희들이 더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서희건설에서 이번에 가압류 붙였죠. 그 채권 금액이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서희건설이 우약벌과 관련돼서 가압류가 또 이제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약 6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필수 사업비로 용역비 같은 것이 들 텐데 약 한 100억 정도 들 것이고요. 리메이크 토지를 또 구입하는데 매입하는데 이제 50억 정도. 그래서 토탈 1,208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해나갈 것이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새 집행부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희건설하고 총회 의결 후에 100억을 저희들이 대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순조롭게 갈 사업이 간다라는 전제하에 필수 사업비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분 소유권 이전 다 할 거고요. 가압류된 부분은 즉시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작업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죠. 새 집행부 선출해서 총회 후에 2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2026년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건데 불법 전매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녀 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시켜야만 되는데 지금 전매에서 자꾸 추가로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소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분양대행사와 공모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부진에 속산이 있는 거 조합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그 수익 분석, 수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저희들 조합으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려면 현재 이중 계약에 되어 있는 현토목하고 계약도 해지해야 될 거고요. 그 형사 고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결과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 손해배상도 따라서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들의 그 자격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특별히 사기, 횡령, 배임, 전과 이력자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은 조합 임원의 선출이 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조합 규약을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께서 가장 큰 관심 사항인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브리핑이 추가로 이제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최소의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도록 저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희건설이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서희건설이 한 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구단위 고시할 때 서희건설에서 업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물량이라든지 교육청 협의할 때 도움을 많이 주었고요. 지구단위에 따른 보안 서류 제출할 때는 제안자가 주식회사 10평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의 도장 날인이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서희건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힘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고시를 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경험이 많죠. 서희건설은.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서 건축, 그 다음에 경관, 교통, 평가, 환경, 재해 등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있는데 그때 자문도 해주고 지원 홍보도 같이 해줬습니다. 조합원 모집 또한 서희건설의 자금 지원 등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면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토지 미확보로 인하여 조합원 모집이 사실상 저조했었죠. 아시다시피 지주택 사업은 토지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실제로 토지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서희건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을 빌려서 서희건설에서 빌려주어서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약 474억 원 정도를 선계해서 이제 빌려주는 바람에 토지가 확보가 됐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 모집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드릴 사항은 44억짜리 토지 매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이걸 특별히 설명을 드리냐 하면 조합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 5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왜 조합은 그 돈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서희로 하여금
이렇게 알박기를 하게 되었느냐,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2017년도 7월에 44억의 매매 대금 중에서 계약금 4억 5천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2018년 7월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이제 없어서 결국은 계약금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후인 2020년도 8월에 총 매매대금 66억의 토지를 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은 2달 뒤인 10월 31일에 치르게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잔금 날짜가 됐는데 60억이라고 하는 잔금을 치를 수가 없어서 열흘 후인 2020년 11월 10일에 서희건설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잔금이 없으니까 서희에서 좀 매입을 해다오. 이래서 그 다음날 서희건설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통장에 잔고가 그때 얼마가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 날 잔금 치르는 그날 잔고가 39억 있었습니다. 근데 60억을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부족했죠, 확실히. 자, 11월 11일 날은 잔금이 49억, 박 조합장이 얘기했던 50억 가까이 잔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일 날은 왜 서희건설을 통해서 잔금을 치렀느냐? 이거 보시면 11월 15일 날 간아무개라고 하는 그 토지의 잔금이 223억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9억 가지고 이 223억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보이죠. 자, 이런 그 통장 잔고 상황인데도 조합장은 5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가고 서희에서 그 땅을 사게끔 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합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다 풀어졌으리라 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서희건설에서 가압류를 붙인 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양리 산 252-2번지인데 이 토지가 중요한 거는 점유율이 4.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두 개를 합치면 10%가 넘게 되죠, 점유율이. 그렇게 되면 90%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땅을 우리가 다 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가 가압류가 됐어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땅은 토지 매매 대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가압류 붙는 바람에. 그 다음에 토지뿐만 아니라 조합 계좌 신용부동산 신탁에 20억이 가압류됐고요. 조합 계좌에 10억. 그래서 총 30억이 가압류가 또 붙은 상황입니다. 또 추가로 가압류가 예상되는 것이 이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600억 약골에 대한 가압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서희건설과 우리가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의 프로젝트인 것은 이미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실제로 더 내용을 살펴보면 서희건설은 조합에다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지난번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5번의 답변을 했는데도 조합장은 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은 저희 빠른 착공 모임과 약속을 해줬습니다. 사업 승인 접수 14일 내에 하겠다. 무이자 대여를 100억을 해주겠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서희건설이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합의 정상화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500억을 필요할 때마다 대여해줬는데 조합장은 결국 서희건설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의 결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희건설은 현재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수습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장 눈치 보고 제명될까 두렵고 조합장 지지자들에게 찍힐까봐 정말 무섭고 조합장이 하는 걸 뭐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로 다 같이 망합니다. 어떤 건설사가 물심양면으로 500억씩이나 돈을 대여를 해주고 그런 회사를 조합에서 배신했는데 어떤 시공사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또 금융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가압류, 대출이자 연체, 인허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건설사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금주가 이런 사업체에 자금을 대여해 주겠습니까? 사채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뭐 3일 만에 시공사 선정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경쟁이 잘 붙이면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 지금 봅시다. 한 달 이제 다 됐습니다. 사실상 시공사 선정 안 됐죠. 토지 담보 대출 이자는 연체됐습니다. 9%에다가 3% 추가돼서 12% 됐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는 어느 사업이든 망해가는 징표입니다. 연체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금융사고 어느 시공사고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신호가 이미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은 조금 늦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니까 신용대출 먼저 이자를 막아나가겠다. 잔머리죠, 잔머리. 그렇게 해가지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다. 원천적으로 자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프로젝트는 사고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을 다 주고도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못했다? 그 왜 못했을까요? 지금 그 땅에 가압류가 붙었습니다. 방치시킨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게다가 우약벌 600억짜리 가압류가 또다시 붙는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잘 가고 있다면 어떻게 저희 조합에 리더로 있는 조합장을 내리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황은 내리지 않고는 이 조합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슴 터지는 얘기를 안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은 서희건설이 아직 저희들이 같이 갈 희망이 있지만 서희건설이 그나마도 여기서 나는 이제 손 떼겠어 하고 저희들과 같이 갈 수 있는 희망마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합장 말대로 법 개정 타 건설사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갖다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된다라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생각되시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 내일이면 새해 첫날인데 이런 우울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 또한 가슴 답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제 직시하시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착공을 위한 모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학수입니다. 공동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우리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새해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